안녕하세요. 저희는 메가 롯데 CGV! 입니다. 아하! 2017년 네. 영화 아가씨로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대상을 거머쥔 박찬욱 감독이 아하! 제70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과거 영화 레전드를 돌아보는 영화 잡설 프로그램. 맞나? 틀린 거 아닌가? 자, 한국 영화 감독 3부작 그 첫 번째 시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그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올드보이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개봉을 했고요. 런닝타임 120분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고요. 네. 감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소개한 것처럼 박찬욱 감독님,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네. 복수는 나의 것 이후에 이 올드보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친절한 금자씨까지 해서 복수 3부작 그 이후에는 박쥐, 아가씨 그리고 설국열차에는 또 제작자로도 참여하셨었고요. 영화 주연은 최민식 씨, 유지태 씨, 강혜정 씨, 그리고 김병옥 씨, 오달수 씨, 그리고 여기서 갓 데뷔한 신인들이었죠. 이 당시에는 윤진서 씨, 유연석 씨가 그렇죠. 참여했었습니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만화가 원작입니다. 그렇죠. 글을 스치아 가로님이 쓰셨고 그다음에 미네기 씨, 노부아키 씨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만화는 아니었어요. 연재를 했을 때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원작을 보니까 그다지 재밌지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뒤에 원작 얘기가 또 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 57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특이한 경력이었던 게 원래 비경쟁 부분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경쟁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리고 그 당시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쿠엔틴 타란티노였는데 아, 이게 박찬욱 감독이랑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뭔가를 얘기하려다가 또 자기가 심사위원이니까 뭐 말을 아끼고 그냥 돌아섰대요. 공정성을 해칠까봐.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결과가 잘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4회 청룡영화상에서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영화 대상, 40회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대종상 등등에서 많은 상을 탔습니다. 저 감독상, 나무주연상 다 휩쓸었죠. 이때 실미도 개봉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사실 가려져 있었는데 이 상 받고 나서 더 인기가 그쵸. 좋아진. 이게 그렇게 감독들이 극찬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소문이 더 많이 이게 퍼졌죠. 아침에 뉴스 3사에서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그때. 올드보이 딱 이거랑 지금 이것들만 방송 나오고 자랑스럽거든. 그럼. 그럼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이죠. 네. 자, 그러면은 올드보이 스토리 정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던 30대 셀러리맨 오대수. 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다가 풀려나게 되고 딸하고 통화하던 중에 보라색 우산을 쓴 누군가에게 납치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사설 감옥에 15년 동안 갇히게 되죠. 그리고 15년 뒤 세상에 풀려난 오대수는 이제 일식집에서 만난 미도라는 여성과 함께 자신을 가둔 이유진을 찾게 되고 이유진에게 왜 어째서 내가 오대수라는 사람을 가뒀는지를 5일 안에 찾아내면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는 이제 미션을 던져주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대수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무엇으로 하여금 이유진을 화나게 했고 자신을 15년 동안 가두게 했는지에 대해서 찾는 영화가 바로 이 올드보이인데요.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요거 되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저 그냥 한 줄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개소리인데 에일리언 때는 바퀴벌레를 비교를 했고. 네. 기대하고 있어, 기대하고. 기대치가 높을수록 이게 좀 탈락할 것 같은 느낌. 한번 해봐요. 어린 시절에 게시판에 욕 같은 걸 썼는데 계정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을 풀려고 했더니 사유서를 써와라 이런 느낌인 거죠. 15년 동안 계정 정지였나? 그렇죠. 근데 계정을 정지당한 이유 대부분 뭐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걸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번엔 좀 비유가 약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올드보이의 스토리가 사실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또 이제 새로 이제 올드보이를 보실 분들을 또 위해서 그때 만 19세가 안 되셨던 분들은 나중에 다시 봐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면 제목에서부터 약간 강한 스포일러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이게 올드보이가 동창생이라는 뜻이 그죠, 있잖아요. 오비 모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스포일러긴 하죠.
자, 그러면은 올드보이 원작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메로시에서는 대형패도 두 분을 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원작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96년에서 98년까지 연재된 만화고요. 당시에 너무 이제 인기가 없는 만화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거를 판권을 할 때 되게 헐값에 사갔대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잘 된 다음에 그걸 다시 일본으로 수입할 때는 100배가 넘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만화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의 판권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영화되면서 그 만화 자체가 더 화제가 된 뭐 그런 케이스고요.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갇힌 기간이 10년입니다. 네. 영화에서는 15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군만두만 먹는 게 아니에요. 중화요리를 먹어요. 중화요리가 일본에서는 라면도 중화요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라면집을 가면은 기본적으로 먹는 게 라면하고 야끼만두예요. 네. 네, 그게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서 그걸 먹게 되는, 교자라고도 하는 그거. 처음에 음식을 먹었던 게 낙지가 아니고 초밥이에요. 네. 그리고 PC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에는 그 당시에 PC방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바. 예, 바를 바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여자는 처음에 똑같이 일식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네. 주인공의 그 아니고요. 네. 그리고 최면에 걸려서 사랑을 한다는 설정만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데까지 좀 걸리잖아요. 네. 사건이 많고. 근데 여기서는 만난 지 바로 네, 하루 바로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강금 동기도 네. 영화판보다는 조금 조금 더 맞아. 얼처분이 없는 동기네요. 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동창생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전학을 가는 설정이었고 네. 만화책에서는 전학을 온 남자가 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왜 주인공을 10년 동안 가뒀는가? 동기 자체가 가장 매우 달라요. 너무 엄청 다르죠. 달라요. 네. 전학 온 남자애가 왕따였는데 네. 음악 시간 때 불렀던 노래에 그 있던 그 작은 감정을 주인공이 이걸 읽어버린 거예요. 눈물 한 방울 떠오르는 걸 봐버렸어. 그거에서 모욕감을 느낀 거야. 걔를 자라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게 약간 마음에 상처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대성공하고 나서 그때 그 나한테 상처를 줬던 녀석은 뭐라고 살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애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얘를 미쳐버리게 할 각오로 10년 동안 가뒀던 건데 그 뒤에 걔가 너무 멀쩡하니까 오기로 둘이 승부를 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죠. 좀 느낌이 20세기 소년이라는 좀 비슷하죠. 그 음악 하나로서 뭔가 계기가 됐다 이런 느낌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때문에 10년 가두고 이럴 정도의 앙금이면은 다른 방법으로 복수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로막아도 되는데 왜 굳이? 아니 굉장히 쪼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속이 굉장히 얕은 사람. 완벽주의자기 때문에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 과거부터 청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계획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중에 돈을 잘 벌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과거 청산을 적폐 청산해야죠. 인썸 싸이월드의 사진이 되게 많은데 저는 성공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묻어두기로 싸이월드에. 네, 기 써봤자 안 되더라고. 자, 올드보이의 각자 입덕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썸부터 할게요. 네. 인썸의 입덕 포인트는 뭐뭐다. 감금신이다. 감금되어 있는 한 15년 동안 이제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음.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도 보여주고 오대수의 짧은 독백들로 일을 가는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저는 그 감금 기간이 가장 올드보이에서 재밌게 봤던 그 순간들이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죠? 실생활에서나 아니면 영화적인 부분에서 뭐 여성을 감금하거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은 많았는데 또 남성이 감금당한 것도 충격적이었고 기간도 길었고 기간도 길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미쳐가면서 음. 몸을 만든다든지 이런 밖에서 나갈 것을 하나씩 대비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어요. 요게 또 원작에서 또 많이 빌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작에서 10년 동안 감금된 거와 이제 복도씬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묻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크는 어떤 저요? 게 입덕 포인트다. 저는 까도 남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도 남는 비밀. 네.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커다란 양파예요. 계속 이제 뭔가 떡밥에 진행되면서 계속 깔 수가 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도 다 깔 수가 없었어요. 뭔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죠. 주연들 간의 그 관계 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설정이 원작에서보다는 더 동기가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급력이 벌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연들 간의 만나는 그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영화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개인적으로
악역 등장씬 중에 베스트라고 뽑는 예.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저씨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잘 가요. 오데스 씨 딱 할 때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유지태 씨인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예. 그 원작에서 보면은 네. 만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물 흐르듯이가 아니라 심플하게 만나요. 심플하게 네. 만나고 그 자기가 연락해서 만나자 뭐 이런 느낌이 네. 더 강했기 때문에 내가 널 지금부터 찾으러 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좀 더 우연적인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제 입덕 포인트는 치명적인 이미지다. 이미지. 예. 치명적인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출적으로 많이 손을 봤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시계로 표현된 로고 같은 거 네. 이게 시간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옥상에 매달린 아저씨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이미지잖아요.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영화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옥상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그렇죠. 아저씨 근데 안 들려. 제 얘기는요. 야!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좀 강렬하게 남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림 이렇게 딱 무섭죠. 아주 그거. 괴기한 그림이 있는데 네. 그게 딱 디조브 되면서 이렇게 씩 웃고 이게- 있는데 그게 또 이게 거기에 쓰인 게 그거잖아요. 웃어라. 응. 그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럼 세상이 너와 함께 울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개미 환각.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보면은 마약이나 좀 정신이상자한테서 맞아요. 자주 좀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자기 몸에 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사생결단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많은 이제 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여성이 앞에 있으니까 네. 아 여자다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있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누구냐 너는 뭐 당연히 네.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안 되겠다. 쪼가 조금 있지 않나요? 제 친구는? 누구냐 너 누구냐 누구냐 나 누구냐? 너 이름이 뭐니? 잘 가요, 세드 씨. 그리고 엘리베이터 2개 누르는 거. 그쵸,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요거는 사실 원작에 그쵸, 있던 건데 원작에도 있던 거죠. 원작에 7.5 있던 건데 진짜 이거 되게 신박하다? 뭐라고 하지 그걸? 쌈박하다. 쌈박하다? 정크 표현이잖아요, 정크 표현. 신박하다. 신박하다 그래. 신박하다가 뭐라고? 신기하고 박하다. 뭐 신박하다 뭐 그런 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그 2개 누르면 혼납니다. 등 맞습니다. 아 그렇죠. 멍청아. 아니, 예전에 취소. 엘리베이터 왜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 뭐 이렇게 닫힘하고 뭐랑 같이 누르면은 한 번도 안 쓰고 쭉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엘리베이터마다 아, 스티커가 그래요? 있다. 경찰들이나 그 소방서분들이 빨리 이제 구조해야 될 때 누르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제조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롱테이크 씬 빼놓을 수 없죠.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이 망치 씬은 정말로 해외에 내놓으라 하는 감독들이 다들 보고선 극찬. 경악을 하는 장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의 협업? 그렇죠. 화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의 또 협업. 그 협업이 굉장히 순탄하고 매끄럽게 잘 이어져 갔다. 거기다가 이제 뭔가 연극적인 요소처럼 이렇게 한 시점도. 그죠. 시점 자체를 아예 롱테이크로 잡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잡은 얼핏 것 자체가 보면 벨트 스크롤 게임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 누워서 안 일하는 사람도 있어. 괜히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괜히 사람도 있어. 이렇게 폰만 잡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암시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아까 개미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쓰인 연출들이었다라는 생각에 치명적인 이미지가 입덕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명장면 한번 꼽아볼까요? 네. 명장면은 정크부터 꼽아보겠습니다. 아하. 저는 그 이제 이우진하고 오대수가 그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정말 큰 비밀을 알아냈을 때 오대수가 이제 미도에게만큼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빌잖아요. 내가 야이 이렇게야! 너를 시체를 갈근잘근 잘근잘근 씹어 먹을 거야. 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키다. 연기력 그리고 그때 유지태 씨가 뭐 하고 있냐면 웃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분간을 못하죠. 맞아. 그 대조가 너무 좋았던 장면이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이유진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네. 긴장감이 거기서부터 계속 떨어지질 않아요. 너무 좋은 거야. 거기다가 이유진이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윤진서 씨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 그 장면까지가 너무 그 부분이 통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난 윤진서 씨의 눈빛이 네.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진섭 씨 저도 그 작품 보고서 기억에 내리 딱 나왔고 네. 그때 신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 윤진서 씨의 그 눈빛을 보고 팬이 돼가지고 그냥 바람피기 좋은 날을 보러 갔다니까. 이민기 씨랑 김혜수 씨랑 네. 이진섭 씨랑 네. 이종혁 씨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걸 보러 갔어요. 난 뭔지도 모르겠다. 그 있어요 바람피기 좋은 날. 윤진서 씨 하나 보고 갔어요. 어. 네. 맞아, 그리고- 윤준서 한참 좋아했던. 아 진짜 너무 청순한 매력이 그때 있어요. 맞아, 맞아. 눈빛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신인이 아니었어. 기존의 배우들한테 찾을 수 없는 매력이 네. 있었어요. 그 청순하면서 그랬어요. 뭔가 뭐요? 많은 매력을 갖고 많은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나오는 캐릭터들 그 작은 역들도 다 눈에 띌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고 앞에서 나 끌고 오던 모든 게 거기서 터지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화다 다 명장면으로 꽉 차 있어서 명장면이라기보단 명대사를 뽑아왔어요. 아, 명대사. 오달수 씨가 미도를 인질로 잡고 최민식 씨한테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자기 이빨 아, 그렇죠, 뽑았다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했던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인간은 말이야 응.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양혜석 씨. 아니야 오달수 씨 한 거야. 안녕하세요, 양혜성. 아니야. 지영아 너 집에 갈래?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존나 용감해질 수 있어. 굉장히 저한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람이 치사한 이유는 상상력이 있어서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현실에 또 적용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는 대표 쫄보시잖아요. 네,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쫄보고 비겁하고 도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사를 좀 뽑아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이미지나 유명한 장면들은 뭐 앞서서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뽑았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이우진 씨가 네. 다그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문제가 달랐다. 답 자체랑 문제가 너무 달랐다. 15년 동안 왜 가뒀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15년 만에 왜 풀어졌을까가 궁금해야 된다. 왜 생각이 오대수 바뀌었어요. 씨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유진이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거. 네. 그러면서 이제 다그치잖아요. 네. 그때 성량과 그때 연기가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들이나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생각들이 하나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오는 그 공포가 그 시점이 달라졌을 때. 그렇죠. 제가 영화를 이렇게 리뷰하면서 뭐 프리뷰하면서도 계속 물어봐요. 이게 정말 맞는 답인 건지 아니면 그 감독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데 그게 한순간 비틀어졌을 때는 전부 다 멘붕이 오죠. 전부 다 틀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곡성 때가 곡성이 그랬어요. 그랬죠. 네, 곡성이 첫 번째 봤던 거랑 두 번째 봤던 게 완전 달랐던 이유가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는 거거든요. 곡성 네. 첫 번째 봤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완전히 달라졌던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여기서도 이 오대수가 느꼈을 그 질문에 대한 벙찜? 벙찜 그게 어땠을까라는 그 기분이 되게 드는 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장면을 저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습니다. 사실 올드보이는 명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장면들이 다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 사실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바로 계시죠. 어쨌든 뭐 박찬욱 감독이 어떤 영화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 담아내는 그 재주가 정말 기똥차다. 너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자, 올드보이 감상평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스케일이 꽤 큰 영화였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오히려 복수 3연작 하면서 스케일이 좀 더 축소된 영화들을 찍어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복수 3연작을 보면은 그 어둡고 폐쇄적이고 조금 누구나 알고 있고 상상할 수 있지만 끝내 눈 돌려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요런 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올드보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그 돌아오는 그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나타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조심해야죠. 네,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라는 좀 입에 담기도 좀 무거운 주제를 대중한테 가장 거부감 없이 표현한 영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단어의 불쾌함마저도 영화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이용했다고. 이거를 어디 가서 사실 누구랑 얘기하기도 힘든 주제인데 그럼요. 그걸 영화적으로 뉴스 뭐 사람들끼리 영화 보고 나서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게 만드는 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린 역복수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복수국. 사실 주인공은 오대수가 아니었어요. 네. 이우진이 결국엔 복수를 실행하고 다 본인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판을 짠 거고. 예, 판을 짜가지고 성공을 시켰고 나중에 자살까지 함으로써 복수를 조롱해버리는 뭔가 그런 느낌을 들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많이 시선이 다른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 롯데 CGV. 였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우 장트라블. 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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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쳐버린 day by day 침묵 속에서 사라져가는 ADBC